안녕하세요. 생활비누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경은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비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손 씻는 비누? 아니면 빨래 비누 정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요즘은 사실 고체 형태의 비누보단 액상 형태의 핸드워시나 바디워시, 샴푸, 주방세제 등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물론 액체 형태의 세정제들이 편리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성 천연 비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계기가 욕실에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서 작게나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생활 속 세안, 바디워시,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을 고체 형태의 비누로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편리한 액상 세제를 사용하시다가 고체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번 문질러서 거품을 내야 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식물성 오일과 가성소다 수용액을 이용해서 만든 비누는 피부에 순한 보습감을 더해주어서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생각보다 풍성한 거품이 나서 놀라실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비누는 제가 직접 식물 오일과 가성소다 수용액을 교반해서 만든 천연 비누인데요. 옆에 거품을 낸 모습을 보시면 생각보다 거품이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지 않나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거품이 나는 일상생활 속 천연 비누 만드는 방법을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아서 알려드릴게요. 천연 비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배울 천연 비누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총 3가지 기법의 비누를 배워볼 거예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글을 화면에 적어보았어요. 이론 수업에서는 CP 비누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MP 비누, 약산성 비누 순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비누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비누는 CP 비누입니다. CP 비누란 콜드 프로세스의 약자예요. 약자를 줄여서 CP 비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온법 비누 또는 숙성 비누라고도 부릅니다. 저온법 비누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오일과 가성소다 수용액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숙성 비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비누를 만든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약 4주 정도의 숙성 건조 기간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성 비누라고 불러요. 만약 CP 비누를 4주간 건조시키지 않고 바로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자극이 심해서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숙성 건조를 시킨 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숙성 비누를 CP 비누로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부르겠습니다. CP 비누의 주요 원료는 코코넛 오일, 팜 오일, 올리브유 등의 오일류와 물, 그리고 물과 기름이 섞이게 도와주는 가성소다를 섞어서 만들어요. 가성소다는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지고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전통적으로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양잿물의 성분을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성소다는 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리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피부에 절대로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구매 방법은
재료 준비 안내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CP 비누에는 에센셜 오일을 향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란 100% 식물에서 추출한 고농축의 향 오일이고요. 에센셜 오일을 향료로 사용하면 은은한 자연의 향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아로마 테라피적 효과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분말을 넣어서 비누의 기능을 더하고 예쁜 색도 낼 수 있어요. CP 비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담아 보았어요.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가성소다 수용액을 만들고 식물성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맞추어서 준비해요.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계를 각각 꽂아둔 모습입니다. 색을 낼 천연 분말을 뭉치지 않도록 미리 피마자 오일에 개어서 준비하고요. 에센셜 오일도 블렌딩을 해둡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의 사진처럼 핸드 블렌더로 가성소다 수용액과 오일을 잘 섞어줘요. 떠먹는 요거트 정도의 점도가 되면 천연 분말과 에센셜 오일을 추가한 후 몰드에 붓고 하루가 지나면 굳은 비누를 몰드에서 탈형을 해요. 앞서 CP 비누는 만든 직후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성소다는 강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피부에 바로 닿으면 피부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어서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워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가성소다는 물과 섞이면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따라서 완성된 비누는 공기 중에서 강알칼리성 물질이 빠져나갈 때까지 약 4주 이상 건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굳은 비누를 꺼내서 커팅하고 나면 한 달간 비누 건조대에 올려두어요. 충분한 건조를 통해 강알칼리성 물질이 빠져나가면 비누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자극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CP 비누의 충분한 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H 테스트지로 비누의 상태도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만든 지 4주 정도 된 CP 비누인데요. 비누에 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pH 테스트지를 올려두면 옆에 색상표 기준으로 7에서 8 정도의 수치인 초록색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 이미 확인이 된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CP 비누 실습하고 나면 이렇게 pH 테스트 하는 것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피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비누를 만드실 때 꼭 pH 테스트를 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CP 비누 제조 방법으로 주방용 설거지 비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세척과 살균, 소독의 기능을 더해주고 커피 분말을 넣어서 기름때 제거와 탈취 기능도 하는 주방 비누를 만들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만드는 방법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또한 얼룩 제거 효과가 뛰어난 세탁 비누도 만들 수 있어요.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비누는 MP 비누입니다. MP 비누는 멜트 앤 푸어의 약자로 녹여붓기 비누라고도 불리웁니다. 수업 시간에는 MP 비누로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부르겠습니다. MP 비누는 한번 가공된 비누 베이스 덩어리를 잘게 썰어서 핫플레이트에 녹여서 만들어요. 여기에 원하는 향과 천연 분말, 천연 추출물 등을 넣고
몰드에 부은 후 굳혀서 만들어요. 완성된 MP비누는 CP비누와는 다르게 별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 없이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비누 만들기를 접할 때 가장 쉽게 시작해 보기 좋은 비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비누는 약산성 비누예요. 보통 액체 샴푸를 대체할 고체 샴푸로서 샴푸바라고도 불리워요. 두피 건강에 좋은 기능성 천연 분말과 기능성 천연 추출물을 넣어서 약산성 샴푸바로 만들 수도 있고,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추출물을 넣어 올인원바 형태로 샴푸와 바디워시 겸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약산성 비누는 SCI 분말이 주 원료인데요. 소듐 코코일 세치오네이트의 약자예요. 코코넛 유래 성분으로 만든 가루 형태의 저자극 계면활성제입니다. 여기에 액체 형태로 만들어진 코나코파라고 불리우는 식물 유래 성분의 저자극 계면활성제와 기능성 천연 추출물을 넣어요. 여기에 원하시는 향과 천연 분말도 넣으실 수 있어요. 원하는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서 조물락조물락 손 반죽을 해서 만드는 비누예요. 약산성 비누의 장점은 반죽 후 짧은 시간 안에 굳어서 비누가 되고요. 숙성 기간이 필요 없이 만든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샴푸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로 웨이스트도 실천하고 환경에도 이롭겠죠. 약산성 비누라고 부르는 이유는 완성된 비누의 pH 수치가 6 정도로 약산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약산성 비누에 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pH 시험지를 올려서 테스트한 결과예요. 색상을 보면 노란색으로 약산성입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상태의 우리 피부의 pH 수치와도 같아요. 그래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약산성 비누는 저자극의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서 사용감이 순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천연 비누의 종류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하신 것보다 천연 비누의 종류가 다양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비누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비누 종류에 따른 이름, 굳는 시간, 만든 후 사용할 때까지 필요한 숙성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P 비누는 굳는 시간은 24시간, 즉 하루 정도 걸리고 만든 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숙성 기간은 4주가 필요해요. MP 비누는 굳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고 숙성 기간은 필요 없이 만든 직후 사용이 가능해요. 약산성 비누는 굳는 시간은 역시 약 30분, 사용하는 분말이나 점도에 따라 반나절 정도 만에 완전히 단단히 굳기도 해요. 숙성 기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만든 당일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비누의 종류들을 살펴보았어요. 실습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MP 비누 3가지, 이어서 CP 비누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산성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비누 외에도 추가 팁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허브를 넣은 식초 린스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천연 비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천연 비누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천연 비누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면활성제가 무엇인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계면활성제란 무엇일까요?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고 거품이 나게 해주는 주요 성분을 말해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경계면이 존재합니다. 이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서 비누로 만들어주는 것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매하는 샴푸나 바디워시, 세정제 등을 사용하면 왜 피부가 건조할까요? 그 이유는 해당 제품들에는 원료비의 절감과 유통 효율을 위해 대부분 석유에서 만들어낸 석유계 계면 활성제인 설페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하나쯤 갖고 계실 샴푸나 바디워시 등의 뒷면 전성분표를 보시면 설페이트라는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이 모두 석유계 계면 활성제들이에요. 석유계 계면 활성제의 명칭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등이 있어요. 설페이트는 세정을 통해 우리 피부의 노폐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지만 세정력이 강해서 장기간 사용 시 피부에 닿았을 때는 피부 보호막을 과도하게 벗겨내서 피부의 건조함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석유계 계면 활성제에서 나는 거품은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에도 이롭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천연비누는 어떨까요? 천연비누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 원료는 코코넛, 올리브, 옥수수 등의 식물성 오일들이에요. 순수한 오일과 가성소다 수용액으로 만들어진 비누는 자연스럽게 생성된 글리세린이 풍부해서 세안 후 피부 당김 없이 촉촉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한 순수한 식물 오일과 가성소다 수용액으로 만들어진 거품은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생분해가 잘 되어요. 따라서 환경에도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 천연비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천연비누의 장점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장점은 천연비누는 식물성 오일로 제작하기 때문에 천연 글리세린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보습력이 좋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천연비누는 물에서 생분해되는 거품으로 환경을 이롭게 해요.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잎, 꽃, 과일 껍질 등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 오일을 향유로 넣으면 은은한 향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 천연비누는 단점도 있는데요. 첫째로 인공 경화제를 넣지 않아서 비누가 쉽게 무르기 쉬워요. 습기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오른쪽 사진처럼 자석 비누 홀더를 이용하신다면 무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천연비누는 식물에서 나온 글리세린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누의 글리세린 함량이 시판 비누에 비해 높아서 여름철에는 쉽게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된 비누는 비누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오일이 절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점은 향료의 오랜 보존을 위한 착향제를 넣지 않아서 오랜 시간 두면 향의 지속력이 떨어져요. 에센셜 오일 향이 모두 날아가면 빨랫비누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천연비누가 피부 보습에 좋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 조직의 단백질을 덜 씻겨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피부는 촉촉한 반면 세정력은 설페이트가 들어간 시중 비누에 비해 살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 천연비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누를 만들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화장 비누에 관한 화장품 법에 대해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질문 하나. 가정에서 만든 천연 비누 판매해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이 되어서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비누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여야만 판매가 가능해요.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가정에서 만든 비누를 판매하는 것이 별도의 규제가 없어서 판매가 가능했었어요. 당시에는 비누가 그냥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누는 세정을 목적으로 우리 몸에 닿는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는 화장품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비누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척실, 제조실 등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 공간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주거용 시설에서 만든 비누는 판매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단, 가정집에서 비누 강사가 홈 공방 형태로 비누 제조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드는 수강생이 직접 와서 배우고 직접 만든 비누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자가 소진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만든 비누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도 화장품법의 규제 범위 안에 있어요.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만든 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매체에서 발표하기를 수제 비누를 만들어 나눔하던 A씨가 국민신문고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어요. 반드시 가정에서 만드신 비누는 자가 소진을 원칙으로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직접 만든 비누를 양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는 나누어 쓰고 있어요. 가족끼리 사용하는 정도는 자가 소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수제 비누를 답례품 형태로 여러 개를 선물하고자 할 때는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가까운 비누 공방에서 구매 후 선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연비누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화장비누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천연비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